네, 한 주에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오늘도 목요일장 어떻게 하면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요로 팀장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는 참 부럽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고, 또 유가와 관련해서도 중동에 대한 불안감도 어느 정도 이제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구간, 거기에다 중국에 대한 부양책도 말은 많지만 그래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떠한 포인트들을 시장에서 봐야 될까요? 네, 어떤 섹터 하나만 본다고 했을 때는 결코 나쁜 장세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이 시장 전반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냥 좋은 장세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주요 매크로 변수 발생에 따라서 수급 변화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일본 시장도 있고 중국 시장도 있고 뉴욕 시장도 있지만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약해 보입니다. 근데 그 와중 속에서도 강한 섹터는 있고 왜 국내 시장이 약해 보이는지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 설명을 들으신다고 한다면 좀 납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국내 시장이 한글날 휴일로 쉬면서 어제와 오늘 아침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이제 뉴욕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B컷 50bp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도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셨던 것이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기준금리를 빨리 내려가지고 경기를 좀 안정적으로 하고 유동성을 공급을 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뭐 졸트 보고서라든가 실업률이라든가 주간 실업급여 청구 건수 봤을 때 뉴욕 시장이 생각보다 경기 침체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되다 보니까 저가 매수에서 오히려 차익 실현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뭐 테슬라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뭐 M7 위주로 최근에 월요일과 화요일과 수요일 시장에 뭐 다우지수나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지 않았었는데 나스닥이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종목들은 일간 변동성이 큰 것을 봤을 때는 투자분들께서 이런 대외 매크로 변수 향후 시장이 보여줄 변수에 따라서 좀 M7 위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FOMC 회의로 공개한 내용을 봐더라도 투자분들께서 시장이 좀 급박하게 기준금리 인하 이루어졌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투자분들께서 경기 침체가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겠지만 우리가 정작 FOMC에서 B컷이 결정됐을 때 이상으로는 25bp를 지지하는 의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시장에서 많은 투자분들께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가 그렇게 많이 좀 B컷이 진행이 돼야 될 정도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되지는 않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 속에서 중국이 오랜 휴장을 마치고 다시 개장을 했는데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펼쳤단 말이죠. 근데 저는 올해 2월 달과 3월 달에도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진행을 하겠다고 했었고 이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투자자, 많은 IB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경기 부양책을 진행했을 때 요 정도 경기 성장이 될 거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놨습니다. 많이 내놨는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도 경제 지표를 발표한단 말이죠. 그래서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했을 때 요 정도의 효과가 요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상 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시장이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어떤 뭐 LPR이든가 뭐 지급 준비를 인하시키면서 많은 글로벌 IB에서는 중국 경기가 올해 하반기에 우리 한 4.8% 이상의 향상세를 보여줄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기대를 하는 것 이상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오거나 혹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 경기 부양이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모습을 예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하이 시장이랑 홍콩 시장이랑 개장하고 나서 거의 바닥 대비 20%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죠.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7%가량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 시장이 급락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해요. 중국 시장이 확실하게 뉴욕 시장이나 일본 시장 대비해서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바닥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에 대한 기대감을 상승했다라고 판단해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중국의 경기 부양이 4.8%가량 될 거다라고 보고 있지만 시장이 4.8%를 넘어서 15%, 20% 이상 반등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왔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워낙 뉴욕 시장도 견조한 경기 태력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투자분들의 기대감을 주는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했고 미국의 글로벌 IB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시장에다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 중국 시장으로 자극이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빠르게 상승한 다음에 단기적인 차익실이 나오고 있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물론 월요일과 저번 주 금요일 괜찮았죠. 저번 주 금요일과 월요일날 괜찮았는데 화요일날 단기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한다면 코스피 200 선물을 외국인이 산다든가 국내 코스피 전기전자 같은 경우도 동시효과에서 외국인과 기관에 저가 매수가 들어온다는 것은 물론 단기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삼성전자나 국내 IT 전기전자 기업들이 다소 못한 모습들이 있지만 단기적으로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으로 시선이 몰리더라도 그들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왔을 때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재차 자금 유입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실적 향상 기대감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에 관심이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라든가 방위산업이라든가 반도체 중소형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섹터들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실적과 수급. 결국에 이 두 가지 키워드 내에서 교차점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는 삼성전자 패는 외국인, 정작 그들이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반도체와 방산 관련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케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스토리를 좀 이어가 주시고 여기에 또 방위산업까지 붙여주시네요. 자세한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이름을 잘 붙여줬습니다. 일단 반도체 케어다, 반도체 스토리다 라고 보면서 제가 4번 연속 반도체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산주도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랑 반도체 중소형주는 관심을 둬야 된다. 유지를 하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추가 매수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다행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드시 바닥을 잡을 거니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저도 난처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성전자의 지금 비중이 이미 들어가 있으신 분들 홀딩하시고 추가 매수하실 분들 기다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삼성전자를 분할 매수를 잘하신 분들은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나는 분할 매수를 못한다. 손 팀장이 매수를 해라 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삼성전자 자체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SK하이닉스는 단순하게 반도체 기업이 아니라 국내 우리나라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크로 변수 악화나 다른 시장에 대한 관심이 보일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삼성전자가 못했죠.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우리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블랙웨를 설계 결함도 있었는데 이 설계 결함을 잘 해결한 다음에 올해 4분기에는 양산을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반도체를 둘러서 첫 번째 불확실성은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엔비디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블랙웰에 들어가는 HBM을 우리는 삼성전자가 납품할 거다. 향후 납품할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죠. 근데 SK하이닉스랑 엔비디아만 이제 TSMC만 승승장구하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수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를 추가 매수하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자를 둘러싼 HBM3E, HBM4 퀄테스트 통과 및 엔비디아의 출하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가 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 낸드 플래시, 레거시 반도체, DDR5램의 ASP, 평균 인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자재랑 비슷해요. 우리가 이 부품이 필요하면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사재기를 하겠죠. 사재기를 하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사재기를 해놓은 상황에서
출하를 진행을 하겠죠. 출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방 기업들의 수주가 필요합니다. 근데 수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메모리 잔고가 쌓이다 보니까 ASP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ASP가 떨어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이 다소 아쉽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 콜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낸드 플래시랑 DDR5나 이 레거시 반도체 생산을 늘려놨는데 엔비디아향 수주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 12개 선행포가 9고 PBR이 1.2인데 저는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12개월 선행포랑 PBR이 이 주식을 사야 되는 이유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주식을 좀 여유롭게 보유하고 기다릴 수 있는 근거는 된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유하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리는 방산이랑 반도체 중소형주 쪽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방산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고 있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끊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진행이 되면서 해리스 후보랑 트럼프 후보의 이 지지율이 박빙을 이루면서도 그들의 공통점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다는 부분들, 미국의 대통령이면서도 중국과 중동 등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근소하게 트럼프 후보보다 높은데 그들의 공통점은 이 나토 협의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GDP의 3% 이상은 방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방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방산 기업들 중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에 대한 가성비가 높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LIG 넥스원이나 현대 로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수주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방산 기업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수급 동향을 보더라도 우리가 알만한 주요 방산 기업들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 방산 기업들에 대한 12월 선행포가 점차적으로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방산 기업들을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오늘 시가나 오늘 종가로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오늘 시초가로 바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을 일주일에 한 주씩 매수하시면서 3개월 이상 보유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반도체에서는 관심줄 SK하이닉스 말씀드리고, 방산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다고 해서 현대 로템과 LIG 넥스원 그들을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방위산업 중소형주 중에서는 저는 한일단조랑 i3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스페코나 빅텍이나 이런 종목들 많이 아실 텐데 실적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방산주 중에서 안전한 수익을 원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산주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나왔을 때 15%, 20% 이상 슈팅 나오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 한일단조나 i3 시스템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케어 4편, 여기에 더해서 방산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고 방산과 관련해서는 수급이 좀 개선됐었을 때 접근하는 관점입니다. 한 방이 아닙니다. 모두 다 한 걸음씩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관세라든가 로보택시 등 다양한 모멘텀 얻고 있는 2차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 호재가 되든 악재가 되든 소식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긍정적인 관점이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저번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유로 오랜만에 2차전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부터 중반기까지 꾸준하게 말씀을 드렸던 세 가지 이슈가 점차적으로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3분기 실적 발표, 두 번째로는 리튬 가격의 반등, 세 번째로는 전반기업으로부터의 완성셀 수주인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만족이 차차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90% 이상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2차전지 언제 바닥을 잡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히 되셨다라고 판단됩니다. 우선 LG에너지솔루션이 삼성전자와 함께 실적을 발표했죠. 물론 이 AMPC가 가미된 것도 있지만 꾸준하게 최근 3개 분기, 작년 3분기
이제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 올해 2분기에서 올해 3분기까지도 실적이 차근차근 개선이 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AMPC 실적 반영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AMPC를 매도를 통해서 실적을 챙기면서 이 IRA에 대한 비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은 잘 개선이 되고 있고 4분기까지도 이어져 줬으면 좋겠다. 이런 한 가지 투자 인사이트가 있고요.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한국자원 정보 시스템을 출석을 합니다. 리튬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죠. 근데 이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개장을 해서 중국 시장에서 오후 4시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 9월 27일 종가 기준은 72.5위안이기 때문에 리튬 가격이 반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CATL이 보유하고 있는 광산이 생산 중단되면서 리튬 가격이 매월, 매 분기 약 5에서 6%가량 반등할 수 있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수주가 나오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벤츠와의 46파이 배터리 수주를 나오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 있는 종목들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뉴스가 나왔죠. 유럽연합에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최대 45% 관세를 매긴다라는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국내 관련 종목들이 반사 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기대감만 드리는 사람은 아닙니다. 확실히 짚고 가야 되는 것은 짚고 가야 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전기차가 화재가 조금 많이 나온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정말 괄목할 만큼 사고가 나오고 있지는 않고 지금 솔직히 우리나라 서울 시내라든가 중국 경기거리에 돌아다니고 있는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국산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이 중국형 전기버스나 전기차에 대한 공격은 받고 있지만 이 공격을 어떻게 잘 이겨내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충분히 그 중국 경기의 공격을 잘 받아내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공략을 해봐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제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 수급을 받는데 아직 살아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신 분들은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는 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 없을까요? 라고 하신 분들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밸류체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를 잘 못하신 분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 보셔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뒤를 쫓을 종목으로는 LNF, 세아 메카닉스, 명신산업 등을 들 수 있으니까 이 종목들에 대한 수급 동향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건 리튬 값, 수주, 그리고 전고체 관련된 내용들이고 약간 이제 중국 전기차에 대한 기술력은 항상 좀 경계를 하면서 경쟁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치게 될지 알아보자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팀장님의 관심주는요? 네, 한국 BNC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말씀드렸으면 제약바이오 종목도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국내에서도 노보노디스크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높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관련주는 어떠한 관점에서 체크할까요? 네, 한국 BNC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미용 성형용 의료기기, 수술 의료용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경구용 치료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제가 만약에 오늘의 관심주로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레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드린다고 했으면 조심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보다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대장급 종목들도 수급이 나쁘지가 않고요. 그 후속으로 낙수 효과를 얻을 종목들도 수급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고비가 국내에 10월 15일에 상륙을 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이 되고 단기 재료 소멸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이나 뭐 한미약품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이 10월 15일에 비만 당뇨 치료제가 국내에 상륙한다. 뭐 70에서 80만 원이다. 국내 유통기업은 이런 기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단기 차익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했거든요. 근데 단기 차익이 나오지 않고 기관 순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우리는 관심 종목에서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바닥 대비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한국 BNC가 그 뒤를 쫓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도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경구용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했기 때문에 경구용 비만 당뇨 치료제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 BNC가 만들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GLP-GPI라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이 비만 당뇨 치료제, 그 다음에 치매 치료제, 보툴리누 톡신 등 다양한 약물에 적용될 수 있어서 노보로디스크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보로디스크의 대항마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뷰고 대항마가 꼭 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니까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단기 수익 관점으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차근차근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거래일 종가 5,670원 부근에서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의 점진적인 순매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한국 BNC가 노브로디스크의 대항마가 되라 이 소망하는 관점으로 모아가는 관점으로 단기 수익 관점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모닝 관심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계속해서 반도체와 관련해서 아주 케어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방위 산업 쪽에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추가로 한번 봐보자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 LG 에너지 솔루션과 LNF, 세아 메카닉스, 전고체 관련된 종목까지 짚어주십니다. 마지막으로 먹는 비만 치료제로 팀장님께서는 한국 BNC를 보고 계십니다. 매집을 해가면서 스윙 관점으로 가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내용 잘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